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부터 풀린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풀리네요. 감기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교재 357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357페이지에) 보면 난방설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난방설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겨울철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설비를 우리가 난방설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난방 방식의 분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난방기기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순서를 바꿀 거예요. 367페이지 한번 볼래요? 367페이지를 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난방 방식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앞에 있는 세부적인 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보고 가지를 봐야 된다. 답을 찾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난방 설비는 크게 개별식 난방법이 있고 중앙식 난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중앙식에 보면 직접 난방이라는 게 있고 간접 난방이라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직접 난방에 보면 증기 난방이라는 게 있고 온수 난방이라는 게 있고 복사 난방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책에는 지역 난방을 여기다 따로 써놨는데 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지역 난방. 이거 말고도 요 간접 난방에 보면 가열 코일식이라는 게 있고 온기로식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요거 말고 태양열 이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분류를 먼저 적은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요 개별식하고 중앙식이 특징이 당연히 이게 반대입니다.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개별식하고 중앙식은 특징이 서로 반대인데 이거는 시험에 덜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순서별로 가면요. 요 개별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정의됐냐면 난방하고자 하는 곳에 난방 장치를 설치하여 난방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난로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강의실 가운데다 난로 뒀잖아요. 그 강의실만 난방을 했습니다. 그게 개별식이라는 거죠. 문장으로 써본다면 처음이니까 내가 한번 써봅니다. 난방하고자 하는 곳에 난방 장치를 설치하여 난방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좀 이따 다시 지울 거예요. 그냥 보세요. 난로라는 거. 난로가 뭔지 다 알 거고요. 뭐 화로라고도 표현합니다. 화로. 또는 남자들은 패치카 그러면 알아요. 옛날에 군대에서 내무반 안에 패치가 썼던 거야. 이런 것들이 개별식 난방법이다.
요 강의실에 난방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실 한 가운데다가 난방기를 설치하는 거다 이거지.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준 거고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중앙식 같은 경우는 어떤 어느 지하실 같은 곳에 난방 장치를 사용해서 필요한 것에 뜨거운 난방을 다 증기나 온수를 보내주는 건데, 그 중에 직접 난방, 간접 난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접 난방은 증기나 온수를 열원으로 해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증기나 온수를 이용해서. 이 간접 난방은 온풍 난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온풍 난방. 이 풍자가 바람 풍자고 따뜻한 바람을 이용하는 난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요. 요 증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특징이 반대라서 시험에 지겹게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복사 난방도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엔 복사 난방도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지역 난방은 가끔 미친 척하고 나온다. 가끔 미친 척하고. 이 간접 난방은 실제로 우리 시험에 그렇게 거의 잘 안 보인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히 소개만 할 거고, 그 다음에 태양열 이용법도 예를 들어 건축기사라든가 건축사 이런 데 등장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온다. 나중에 한번 소개는 간단히 할 거다. 그렇다면 요 두 가지서부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 네 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이제 요 증기난방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요 증기난방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게 뭘 이용했냐면, 뭘 이용해서 하냐면 수증기, 잡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여서 그냥 우리가 증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수난방 그러면 뭐예요? 현열, 온수를 얘기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걸 쓰자고. 이 증기난방은 잡열이라는 걸 이용하고 온수난방은 현열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우리 설비 맨 첫 시간에 나갈 때 총론 얘기할 때 현열이 뭔지 잡열이 뭔지 설명했죠. 말로 한번 해볼게요.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이다. 상태 변화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4도씨 물이 100도씨로 가열되면 최적이 4.3% 증가하죠. 맞아요? 그러면 4도씨가 100도씨로 바뀌었으면 온도는 바뀌었잖아요. 대신에 4도씨도 물이고 100도씨도 물이잖아요. 그죠? 상태 변화는 이게 현열이다. 잡열 그러면 반대죠. 현열과 반대입니다. 상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출입하는 열이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는 거죠. 물이 증기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이게 잡열이죠. 대신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니까 온도 변화는 없죠. 그게 잡열. 나중에 증기난방에 쓰인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이 증기난방 시스템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증기난방 시스템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보일러가 있을 건데 당연히 이게 증기난방이니까 증기보일러겠죠. 그럼 증기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 헤더라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명칭이 증기 헤더라는 거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증기 헤더에서 이제 필요한 장소에다가 증기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증기 수직주관이고 이거는 증기 수평주관이에요. 수직주관, 수평주관. 근데 합쳐서 우리가 증기주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세분에서는 수직주관, 수평주관 하지만 이게 다 증기주관이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보내주냐면 방열기가 있는 곳에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방열기다. 이 방열기를 영어로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에 보면 R자가 써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복기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주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증기주관에서 방열기에다가 방열기가 우리 보면 창 밑에 방열기가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보면 사무실에도 그렇지만 창 밑에 있다. 이 방열기가 왜 그러냐 그러면 주어진 실내 공간에서 열손실이 제일 큰 것이 창이나 문입니다. 문 앞에다 이 방열기 두면 출입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 밑에다 방열기를 두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방열기의 이 증기 주관에서 여기서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수입을 이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이음을 수입을 이음이라고 하고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면 마저 좀 얘기하면 배관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간을 꺾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속품이 있다. 이 부속품을 갖다 우리가 엘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엘보. 이 팔꿈치를 엘보라고 하거든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엘보를 많이 다친다. 요번에 정현이가 4강 갔죠. 간 일 없나요? 나도 보지는 않았어요. 강의 중이었으니까 결과만 내가 물어보고 그런데 하여튼 요런 엘보를 여기다가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임을 수입을 임이라고 해요. 왜 그럼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요 방열기 요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섹션 수라고도 하고 절수라고도 하고 쪽수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헷갈려. 그냥 잘 보고 한번 들어봐. 아, 그렇구나. 이제 책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할 거고. 그럼 요걸 갖다가 요 방열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니플이라고 해. 니플. 연결고리. 그렇다면 뜨거운 이 증기주관에서 뜨거운 증기가 바로 들어오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합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이음새가 풀리면 누수나 누출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신축임을 설치하는데 그게 이름이 신축임의 한 종류인 수입을임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방열기 입구에 보면 방열기 밸브라는 게 있어요. 방열기 밸브. 이 밸브라는 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먼저 시간에 배관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속에 물이 됐던 공기가 됐던 가스가 됐던 증기가 됐던 지나갈 때 여기다가 밸브라는 걸 설치해서 요만큼 잠궈버리면 요만큼밖에 못 지나간다. 또 이만큼 잠궈버리면 요만큼밖에 못 지나가고 완전히 잠궈버리면 못 지나간다. 다시 말해 조금 지나가든지 많이 지나가든지 차단하는 역할을 갖다 우리가 밸브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밸브. 그럼 이게 방열기 밸브다. 그럼 예를 들어 실내가 춥다 그러면 이 방열기 밸브를 다 열어버리면 증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야. 만약에 덥다 그러면 이걸 잠그면 증기가 조금 들어와서 온도가 낮아질 거다 이거야. 이 방열기 밸브는 증기나 온수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증기난방에선 증기양을 조절하고 온수난방에선 온수양을 조절한다는 거야. 이 속에 증기가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해서 난방하면 증기난방인 거고요. 온수가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면 온수난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증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하고 식겠죠. 증기가 식으면 차가운 물로 바뀝니다. 우리 찌개 같은 거 끓인 다음에 뚜껑 열어놓으면 한참 후에 뚜껑에 물방울 생기잖아요. 증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식으면 차가운 물로 바뀐다. 그게 응축수라는 건데 요 방열기 출구에 보면 방열기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요 방열기 트랩의 역할이 뭐냐면요.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보일러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응축수라는 게 바로 차가운 물이다 이거지. 증기가 식으면 물로 바뀌니까. 근데 이 방열기 트랩이 증기 난방에만 있기 때문에 증기 트랩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 스팀 트랩 그러죠. 열동 트랩 이렇게 부릅니다. 네, 또 이 방열기 트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에어라는 뜻이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버켓 트랩이라는 게 있고 플로트 트랩이라는 게 있고 바이메탈 트랩이라는 게 있고 벨로우즈 트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보면 다음 중 방열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건 뭐냐? 이거 넣고 엉뚱한 하나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죠. 또는 세부적으로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뭐 고압이 사용되는 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저런 거구나. 그러면 요 방열기 트랩을 통해서 요게 지금 복기관인데 요 방열기 트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복기관을 통해 갖고 여기서부터 보일러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표현해 보면 사용하고 남는 차가운 물, 증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식으면 차가운 물로 바뀌는데 그 응축수다. 그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 주는 관. 이 관을 갖다 우리가 복귀관이라고 부른다. 남자들은 군대 휴가 나왔다가 자대로 다시 휴가 끝나면 복귀한다라고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아마 5단 정도 되면 자기가 처음부터 둔 거를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그 많은 바둑돌을 갖다가 뭐 200여 개, 많게는 300여 개를 두는데 그걸 찾아가요.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여기 뒀는지를 아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되돌아갈 수 있는 걸 복귀한다라 그래요. 또는 불교를 주어 아시는 분은 환수관 이렇게 떠올리면 편안한데 이 환수관은 불교의 환생이라는 게 있죠. 게으른 사람은 소로 태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기가 다 열을 방출하고 식으면 차가운 물로 바뀌잖아요. 그걸 보일러로 되돌려주면 이 보일러에서 다시 또 열을 가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다시 증기로 태어난다는 거지. 환수관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야. 또 하나, 여기 증기헤더인데 이 증기헤더를 왜 두르냐면 이 증기헤더가 없으면 어느 방열기는 증기가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조금 들어가고 이래요. 그러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증기헤더는 각 방열기마다 증기를 균일하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뭐가 이 증기헤더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안방, 뭐 건너방, 애들방 이런 방들이 있으면 밸브라는 거 있죠. 뭐 아들방 밸브를 딱 잠그면 거기는 난방이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딸방 열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증기헤더라는 거야. 증기난방이면 증기헤더가 있겠죠. 그럼 온수난방이면 뭐가 있을까요? 온수헤더가 있겠죠. 그럼 온수의 양을 균일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내가 그랬어요.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 차가운 건 뜨거운 것보다 관해지름이 한 치수 작은 거 쓴다. 거꾸로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차가운 것보다 관해지름이 한 치수 큰 거 쓴다. 이런 얘기 했었네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증기난방 시스템이고 이번에 이제 온수난방을 한번 보려고 한다. 특징은 좀 이따 따로 쓸 겁니다. 온수난방이요. 그렇다면 여기다 넣어보면요. 당연히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당연히 온수 보일러겠죠. 그러면 이 보일러에서 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온수 헤더로 보내줍니다. 이게 온수 헤더라는 거다.
그럼 온수에서 헤더에서 필요한 장소에다가 온수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디다 방열기가 있는 곳에. 그렇죠. 그런데 자, 요 온수 수직 주간 끝에 여기에 온수 수직 주간 끝에서 일단은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팽창 탱크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공간이 좀 좁은데 이걸 줄여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줄여서 그려볼게요. 거꾸로 여기에 이제 팽창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탱크가 급탕 설비에서 배웠으니까 팽창 탱크라는 게 있는데 이 팽창 탱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중력 탱크라고도 하고 또는 팽창 수조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일러가 온수 보일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팽창 탱크에 있는 물을 차가운 물을 갖다가 온수 보일러에 넣고 온수 보일러에서 이제 온수 헤더로 보내주는 거죠. 이게 온수 헤더다. 그럼 온수 헤더에서 필요한 장소에다가 온수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온수 수직 주간, 온수 수평 주간 합쳐서 온수 주간 이런 거죠. 그래서 방열기가 있는 곳에 보내준다 이거죠. 요거랑 똑같이 이런 방열기가 있는 곳에. 그러면 요 방열기 속을 온수가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하고 식으면 차가운 응축수가 만들어져. 이 응축수를 갖다가 다시 보일러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이 되돌려주는 관이 바로 복기관 또는 환수관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요 온수 수직 주간 끝, 요 온수 수직 주간 여기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관을 하나 설치하는데 요 관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요 관을 여기로 뽑아볼게요. 팽창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우리 4도씨 물이 100도씨로 가열되면 체적이 4.3% 증가하죠. 그럼 이게 감당 못하면 배관이 터지면 꽝이잖아요. 늘어나는 물은 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또 만약에 이 배관 안에 이상 압력이 생겨도 그 이상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시간에 배웠던 급탕 설비에서 똑같이 있었죠. 이게 만약 이 아래가 급탕 설비다 그러면 급탕 수직 주간 끝에서 팽창 탱크에 자유 개방한다. 이게 팽창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알아도 봐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배신이고 배반이야.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 우리 급탕 설비면 여기 만약 급탕 설비다 그러면 급탕 수직 주간 끝에서 팽창 탱크까지 이 높이가 5m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온수 난방이잖아요. 온수 난방에선 이 높이가 1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 팽창 탱크도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개방식이 있고 밀폐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팽창 탱크가. 개방식일 때만 이 높이가 1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밀폐식은 이 팽창 탱크가 보일러 옆에 있어도 돼. 낮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밀폐식은 설치 위치 제한을 안 받는 거야. 개방식만 온수 수직 주간 끝에서 팽창 탱크까지가 1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온수 난방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거 아까 증기주간 한 치수 큰 거 쓰고 복기관 한 치수 작은 거 써야 되죠. 작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표현할 때 증기주간보다 복기관 한 치수 작은 거 쓴다 이거야. 증기주간은 복기관보다 한 치수 큰 거 쓴다. 그럼 여기도 저기도 똑같이 됩니다. 이 온수주간은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급수관은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죠. 복기관도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해요. 급수관이나 복기관은 온수주간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쓴다. 거꾸로 표현해 보면 온수주간은 급수관이나 복기관보다 한 치수 큰 거 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온수 수직주간하고 이 팽창관은
지름이 똑같은 걸 써요. 똑같은 걸 우리가 동일경 이런 표현, 같을 동자입니다. 이거하고는 지름이 똑같은 동일경을 쓴다. 왜? 그래 늘어났을 때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그림은 받고 요거 반대라고 해서 여기다 한번 특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먼저 증기 난방의 특징이요. 자,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증기 난방은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잡열을 이용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발 잡열을 이용함으로 열 운반 능력이 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증발 잡열을 이용함으로 열 운반 능력이 크다. 이걸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이 온수난방은 1초에 온수가 약 1에서 1.5m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게 물이 이동하기를. 근데 이 증기는 이게 잡열이 증기잖아요. 증기는 1초에 10m에서 15m를 이동을 해요. 그 표현이 증발 잡열을 이용함으로 열운반 능력이 크다. 빨리빨리 이동한다는 거야. 이 소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열 시간이 짧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열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실내가 춥다 그러면 금방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빨리빨리 이동하니까 약 10배나 빠르잖아요. 물보다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열 시간이 짧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꺼버렸다 그러면 또 금방 식는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야. 좀 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우리가 이런 거 했어. 비열이라는 거 했죠. 비열.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이 비열에 보면 공기의 비열이 1.01 kJ per kg 독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이게 비열의 단위죠. kJ per kg 독해. 그러면 수증기가 곧 증기죠. 이 비열이 1.85 kJ per kg 독해. 얼음은 2.95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물은 4.19 kJ per kg 독해. 근데 이 4.1도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했어요. 요거는 1.85는 요거는 약 2 정도 되는 거다. 2.95는 약 3 정도 되죠. 그럼 요 소점 띈다면 요거는 공기는 1이고 그렇죠? 물은 4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비열값이 크면 뜨겁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신에 꺼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거꾸로 비열값이 작으면 금방 뜨거워지고 대신에 금방 식는다는 뜻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했냐? 우리가 지금 하는 증기난방이라는 것은 요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증기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온수난방은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수증기보다 물이 비열값이 몇 배나 커요? 2배나 커요. 2인데 4니까 2배 정도는 크잖아. 맞아요? 그럼 뜨겁게 하는데 물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대신에 꺼버리면 또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뒤집어서 수증기는 2밖에 안 되잖아. 금방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대신에 꺼버리면 금방 식는다는 뜻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알면 재미있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알려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전 모르겠는데요. 천재가 한 번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고 그 다음엔 반복하는 거라는 거야. 아까 내가 와서도 대화하면 그런 거야. 1월 달에 왔는데 들을 때는 아는데 뒤돌아보면 모르겠다.
그게 정상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문제 푸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문장이 좀 길지만 남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 보자고요. 이 밸브 그려놨으니까 이 밸브 안에 증기가 지나갈 때 그 양을 밸브를 통해서 이 밸브가 뭐야? 조금 지나가게 하든지 많이 지나가든지 차단하는 역할이 밸브잖아요. 그죠? 증기를 통제하는 거고 물을 지나갈 때 물 통제하는 게 물이 통제가 더 잘 되거든요. 이건 증기니까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네 번째, 이 증기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숫자로 말하면 이 증기난방은 이 증기난방 온도가 약 102도씨짜리를 쓰고요. 이 온수난방은 보통 85에서 90도씨의 온수를 이용을 해요. 그렇다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요. 이 방열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오군단 포병이라는 곳에서.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페치카, 아까 얘기했던 페치카라는 거 있어요. 조개탄 가루를 밀가루 반죽까지 붙여가지고 구멍 뚫어서 난방하는 거야. 화력이 엄청 셉니다. 라면이 한 10초면 이거죠. 복숭아 간수매 통 있죠. 복숭아 깡통에다가 그 복숭아 간수매를 먹고 거기다 라면 반 개를 넣어요. 화력이 너무 좋으니까 10초면 이거야. 먹고 또 반 넣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 가보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신청하면 나는 이제 건축 전공했으니까 가서 좀 쉬려고 신청을 했더니 건축을 전공했다고 네가 강의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특방 나와서 건축책 필요한 걸 사다가 내가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신막사라래. 지금의 이 방열기 쓰는 건 신막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보통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 라면을 쪄 먹더라고. 어떻게 쪄 먹냐면 물수건 있잖아요. 물수건을 여기다 올려요. 그리고 라면 봉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라면 봉지를 찢어서 스푼 넣고 여기다 얹어놓고 물을 갖다 이 봉지가 가운데만 좀 찢어서 물이 넘치지 않게 물 넣어요. 물이 증발될 쯤 되면 거기다 또 물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쪄 먹더라고. 맨날 끓여 먹다가 쪄 먹으니까 신기하잖아요. 맛있더라고. 근데 몇 번 먹으니까 질려요. 역시 라면은 끓여 먹는 게 최고야. 그럼 내가 이 얘기하는 건 라면이 쪄질 정도로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떠올려도 돼.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되면 저 방열기 위에다 엉덩이 대고 앉혀 있었잖아. 추우니까 겨울방학 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파카삼바 같은 거 잘못 눌러버리고 이러잖아. 너무 뜨거워서.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또 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쾌적감이 나쁘다. 지금 숫자로 표현해 보면요. 일단 항상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차가운 건 내려간다라고 했고, 눈동자가 그런 게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눈동자를 보여주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참치찌개를 한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가한다. 여기서 열 에너지를 가하면 처음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던 게 열 에너지를 가하면 활동이 원활해진다. 부피가 커진다는 거야. 뻥튀기 떠올려 보세요. 뻥튀기 부피 커지잖아. 대신 가볍잖아요. 그러면 물
분자가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졌다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고. 그러면 자꾸 뜨거워지면 가벼워진 거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려고 한다. 이게 열의 이동 현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거 공간이라고 한다면 창 밑에, 여기 창이다 그러면 창 밑에 여기 방열기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기든 온수든 열 에너지를 가하면 이 뜨거워지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여긴 차가우니까 내려오려고 하죠. 이게 대류 현상이라는 거다 이거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쾌적감이 나쁘다라고 했는데 이 온도를 보면 증기난방은 몇 도 쓰는 거예요? 102도 쓰죠. 이 바닥하고 천장하고 온도차가 커져요. 온도차가 커지면 쾌적감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쾌적감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 온수 난방에 비하여, 온수 난방에 비하여 방열 면적이 작아도 된다. 온수 난방에 비하여 방열 면적이 작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표준, 나중에 책에 다 나와요. 손가락만 아파.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수 같은 경우에는 0.523 킬로워트만큼의 열을 만들어냅니다. 증기난방은 0.756 킬로워트만큼의 열을 만들어내요. 이제 이거를 옛날 단위로 한번 써볼게요.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온수난방은 450 킬로칼로리 per 제곱미터 아워. 이 소리가 1시간 동안에 1제곱미터당, 이 방열기가 여기다 따로 그려본다면 방열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1제곱미터 그러면 쉽게 해서 여기 1m, 여기 1m, 여기에 1제곱미터다 이런 얘기죠. 이 앞에 1시간 동안에 1제곱미터당 450칼로리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증기난방은 650 킬로칼로리 per 제곱미터 아워. 이 소리는 1시간 동안에 1제곱미터당 650 킬로칼로리의 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증기는. 그럼 온수보다 증기가 더 능력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우리 이 강의실, 넓은 강의실을 온수난방으로 한다면 이런 책상만한 방열기가 5개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갖다 증기난방으로 싹 바꿔버리면 이 책상만한 방열기가 3개면 돼요. 왜?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니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가. 온수난방에 비하여 방열 면적이 작아도 된다. 방열 면적이라는 게 뭐야? 열을 방출하는 면적.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건 좀 지울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7번째, 온수난방에 비하여, 요 온수난방에 비하여 설비비가 싸다. 방열기가 온수로 하면 5개, 예를 들어 5개 들어가는데 증기로 바꾸면 3개면 된다니까 당연히 설비가 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소음이 크다. 이걸 전공용어로 스팀 해머링이라 그래. 스팀이 증기죠. 해머링, 때린다는, 스팀 때린다는 건데 여기요. 이 속에, 이 방열기 속에 증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걸 스팀 해머링이라 그래. 증기가 이 배관을 때린다 이런 얘기, 방열기 안을. 그래서 소음이 크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내가 여기 한 게 8가지 증기난방의 특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쓴 거야. 이 중에 하나 문장을 바꿔서 답이 되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증기난방과 온수난방 특징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노란색으로 여기다 비교해 볼 겁니다. 노란색으로. 이번에는 온수난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증기는
증기난방은 증발 잡열을 이용했지만 온수난방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현열을 이용한다라 했어요.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다라고 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현열을 이용함으로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열 용량이 크다. 그럼 열 용량이 크다는 얘기가 뭐냐? 다시 말해. 이거 조금 전에 증기는 비열값이 얼마야? 약 2 정도 됐잖아요. 그죠? 맞나요? 온수는 물은 얼마야? 4 정도 됐잖아요. 그죠? 뜨겁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온수는. 연용량이 크다는 얘기, 곧 비열값이 크다는 얘기야. 뜨겁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신 꺼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용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어떻다? 길다 이런 거야. 예열 시간이 길다. 그 다음에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라 했어. 뭐가?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은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밸브 안에 증기가 돌아다닐 때 통제하는 거랑 물이 지나갈 때 통제하는 게 물이 훨씬 통제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쉽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증기난방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데 온수난방은 80에서 90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없다 이런 거죠. 또 증기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쾌적감이 나빴는데 온수난방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쾌적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요. 그 입원한 환자들이 입원실에 가보면 증기난방 하잖아요. 쾌적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설치해요? 가습기 두죠. 기억납니까? 쾌적감이 너무 온도가 높으면 쾌적감이 안 좋거든. 천장하고 바닥하고 온도차가 커지면 쾌적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습도도 우리 몸의 습도가 약 50에서 55%일 때 가장 우리 몸이 쾌적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줘가지고 어떻게 상대 습도도 우리 몸에 적합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어쨌든 온수난방은 쾌적감이 좋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하여 방열 면적이 작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서 방열 면적이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이 소리는 아까 표준 방열량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설비비가 쌌죠. 방열기가 더 작아도 되잖아요. 그죠? 3개만 있어도 되잖아.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서 설비비가 비싸다. 증기난방은 스팀 해머링 때문에 소음이 컸는데 온수난방은 소음이 작다 이런 얘기인 거야. 스팀 해머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 지금 보면 특징을 보면 완전히 반대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도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 다르게 내고 내용도 한계도 있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복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증기하고 온수난방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복사난방을 여기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복사난방을 보면 이거 칠판 안 지울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필요하면 사진 한 방 찍으면 돼요. 복사난방은 이걸 패널 난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파이프 코일을 바닥이나 벽, 천장에 매설하여 복사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다. 이제 이 말로 써놓으면 어려우니까 내가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닥이고요. 여기는 벽이고 여기는 천장입니다. 이걸 일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실내 투시도를 일소점, 모든 게 다 이 한 점이 맞나요? 어쨌든 이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이렇게 S자로 까는 거야. 방바닥에다가. 그럼 이 속에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또는 바닥이나 벽 또는 천장에다가 이렇게 관으로 돼 있다는 거죠. 파이프 코일을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에 매설하여 복사를 이용하는 난방법이라는데, 이 복사라는 건요, 열을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황토 찜질방에 가보면 원적에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선전하죠. 황토 찜질방에 한 번쯤 가봤을까? 사람들이 앞에 가득 찼는데 내가 뒤에 있어도 따뜻함을 느껴. 열을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는데도 전자파이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그 황토에서 원적에서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인간한테, 특히 여성한테는 더 좋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복사난방이다. 이 복사난방의 특징도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복사난방의 특징. 첫째, 이 그림을 연상해 보면요, 파이프 코일을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에 매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공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맞아요?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은 바닥이나 벽 속에 안 넣잖아. 겉이 나와 있으니까 시공이 쉽죠. 이거는 시공이 어렵다 이거지. 이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설비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조금 전에 여기 보면요, 증기난방은 설비비가 싸다 그랬고 온수난방은 설비비가 비싸다 그랬잖아. 복사도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넣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설비비, 쾌적감, 이 설비비하고 쾌적감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복사난방이, 다 쓰자고요. 복사난방이 설비비가 제일 비싸고 쾌적감도 제일 좋아요. 왜 좋냐라고 하면 이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닥하고 천장하고 온도차가 작아. 숫자로 말하면 이거는 바닥을 한 30도씨, 천장을 50도씨만 돼도 난방이 충분해. 그래서 바닥하고 천장하고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쾌적감이 제일 좋은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온수난방. 이제 줄여서 난방자는 뺄게요. 그 다음에 증기난방. 그 다음에 온풍난방. 온풍난방이라는 게 뭐야? 저기 난방에 보면 개별식, 중앙식인데 중앙식에는 직접 난방이 있고 간접 난방이 있죠. 맞습니까? 간접 난방을 온풍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제일 설비비가 싸다는 거지. 쾌적감도 제일 안 좋고, 요 관계. 그럼 이제 이 얘기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 고장 요소를 찾기가 어렵고 균열이 가기 쉽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자고. 이해하면 옛날에 이사 갈 때 보면요, 장롱 빼서 장롱 밑에 있던 동전은 다 내 거죠. 그리고 장판지 말아가지고 이사 가는 집에 깔고 와서 살았었어요. 장판지 뒤집어 까보면 이 아래 온수 파이프 깔린 데 이렇게 균열이 간기를 본 사람이 있을 거야. 고장 요소를 찾기가 어렵고 균열이 가기 쉽다. 이제 균열 가기 쉽다는 얘기는, 예를 들고 이제 고장 요소를 어떻게 찾냐? 이런 거죠. 방바닥이 따끈따끈해 좋은 거잖아. 근데 방바닥이 안 따뜻해. 그럼 이거 방바닥을 다 뒤집어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장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내용은 이거야. 여기 조금 전에 증기난방은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이걸 짧게 얘기하면 제어성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다 써볼게 그냥. 제어성이 나쁘다. 짧게 얘기하면 제어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것도 똑같아요.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짧게 얘기하면 제어성이 나쁘다. 되겠죠? 네 번째. 실온이 낮아도 난방이 가능하다. 실온이 낮아도 난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이쪽으로 와보면 증기는 몇 도예요? 102도 쓰죠. 온수는 80에 90도 쓰죠. 이 복사는 30도에서 50도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실온이 낮아도 난방이 가능하다는 거. 또 실내 상하 온도 차가 작다. 천장하고 바닥하고 온도 차가 작아. 그래서 쾌적감이 여기도 보면 제일 좋은 거야. 설비비도 제일 비싸지만 쾌적감도 제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내 상하 온도 차가 작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실내 상하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쾌적감이 좋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장이 높아도 난방이 가능하다. 천장이 높아도 난방이 가능한 이유는요. 조금 전에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은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한다고 열관류를 배웠어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러면 창 밑에 방열기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뜨거운 열기가 다 나가버린다는 거지. 난방 없잖아. 난방 효과가. 근데 복사난방은 파이프 코일을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에 매설해서 복사일을 이용한다 그랬죠. 이 복사일은 열을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다. 줄여서 열매가 없다. 전자파니까. 그래서 천장이 높아도 난방 효과가 있다는 거야. 또 여덟 번째, 방을 개방시켜도 방을 개방시키다는 얘기는 창이나 문을 열어놔도 난방이 가능하다. 왜? 전자파니까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또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숲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다시 이제 저쪽으로 가보면, 이쪽으로 와보면, 이제 우리가 증기, 온수, 복사 난방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지역 난방을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건 없어져, 흐름을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지역 난방이요. 이제 요거는 페이지가 다르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자, 간단합니다. 어느 일정 지역을 난방하고자 하는데 난방장치는 다른 데다 합니다. 난방장치를.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 난방장치를 가동해서 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일정한 지역에다가 열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야. 이런 걸 어느 일정 지역을 난방한다 해서 지역난방, 뭐 일산, 신도시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지역난방을 했을 때 대표적인 특징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서너 가지 정도가. 첫째,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지역에서 난방 장치를 해서 열 에너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비싸다.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지역이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 지역이 난방장치를 다른 데다 해서 열에너지만 가져오다 보니까 매연이나 진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매연은 알 거고 진해는 먼지입니다. 이 지역이 매연이나 진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지문인데 여기다가 다른 지역에서 난방장치에서 열을 만들어 가져오는데 열이 식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단열재를 씌우겠죠. 배관 겉에다가. 근데 아무리 단열재를 다 씌워도 이 거리가 머니까 오면서 열 손실이 큰 거야. 그래서 열 손실이 크다. 근데 시험 문제 보면 열 손실이 작다 그래서 대부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제일 다른 것도 답이 됐지만 열 손실이 큰데 작다 해서 답이 됐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대규모 하겠죠. 일산 신도시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지역 난방은요. 고온수, 온도가 보통 100도씨 이하, 보통 85에서 90도씨 쓴다 그랬어. 온수 난방. 그죠? 근데 이 온수도 100도씨 이상으로 쓰면 고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의 온도가. 이 고온수나 증기를 이용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난방하는 걸 우리가 지역 난방이라고 하고 이런 특징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온풍 난방, 간접 난방을 온풍 난방이라고 하는데 그 뭐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평으로 해갖고 윙 하면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죠. 그렇죠? 온풍기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온풍 난방인 겁니다. 가열컷이 코일을 가열해서 우리 그 집에 그 옛날 집이라서 단열이 잔다해서 좀 추워. 난방 아무리 빵빵 떼놔도 실내가 안 따뜻해.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그래서 내가 창고에서 가열 코일로 된 저기 선풍기 있죠. 겨울에 따뜻하는 거. 그걸 꺼내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금요일도 날밤 새고 와서 여기 토요일날 강의했잖아요. 그거 켜놓고 작업을 했어요. 거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열 코일이 있어가지고 빨갛게 가열되잖아요. 강해놓으면. 그게 가열 코일을 이용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 혼합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온풍 난방이라는 건 따뜻한,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주는 거야.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열된 공기를 덕트를 통하여 송풍해 주는 거다. 보낼 송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내가 춥다 그러면 금방 따뜻하게 할 수 있어. 예열 시간이 짧다 이거지. 대신에 쾌적감은 안 좋아요. 그리고 소음도 크고. 나중에 이런 얘기가 언급될 거고. 이제 태양열 이용법이요. 여기다 간단히 언급하고 쉬었다가 다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앞에서 급탕 설비에서도 한번 내가 간단히 얘기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태양열 주택이라고 하면 태양이 떴을 때 태양열이 내리쬐면 그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지별판, 집열판이라고도 하고 지별조라고도 하고 지별기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그럼 그 열 에너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유리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근데 유리도 약간 어두운 색계통을 띄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흰색, 여름철에는 흰 옷을 많이 입잖아요. 우리 지금 강의실도 여기 백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조명빛을 80% 이상 반사시켜야 책상 위에서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여름철에 흰 옷을 입는 이유는 100% 태양열이 왔다. 그러면 70에서 80%는 반사시켜버리고 20, 30%만 열애를 흡수하니까 여름에 시원해서 입는 좋은 겁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검은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럼 태양이 떴을 때 7, 80% 열애를 흡수할 수 있어요. 20, 30% 반사시키고.
그래서 이게 흰색으로 하듯이 그러면 이것처럼 이게 태양열이 왔는데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려. 꽝이잖아. 그쵸? 그래서 약간 어두운 색을 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저 얘기하면 여기가 지구다. 뭐 적도가 있을 거고 근데 태양이 뜹니다. 그럼 태양이 내리쬐을 때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보면 직각으로 내리쬐을 때 가장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각 지방마다 위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서울은 36.5도 정도 되는데 그 지방의 위도에 태양열에 그 받는 각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제 요 지구를 평면으로 봤을 때 내리쳤어요. 직각으로 내리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지방의 위도에 직각이게 되게끔 하는 평판형, 이 지별판 중에서도 평판형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거 말고도 진공식도 있고 다양해요. 그럼 다 얘기하면 어지러울 뿐이고 다만 지별조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열 에너지를 모아두는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모아두는 것을 추결조 또는 추결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모아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밤에 태양이 지면 태양열이 없으면 그때 샤워 가는 머리 감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 써야 되겠죠. 근데 맨날 며칠 태양빛을 못 받아요. 맨날 며칠 태양이 안 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가 왔다 이거야. 근데 요 추결조에 있는 걸 다 써버렸다 이거야. 떨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보조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는 거야. 보조 에너지가 또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여러 개의 실들이 있겠죠. 침실도 있을 거고, 그죠? 거실도 있을 거고, 부엌도 있을 거고, 각 실들로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배열 펌프, 나눌 배자입니다. 펌프를 여기서 다 나눠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태양열 주석의 주요 구성 요소다. 태양열을 이용해서도 난방도 할 수 있고 뜨거운 물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들어봤을 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돼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나라에서 태양열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발코니 쪽에다 하면 돈도 보태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흐름은 잡았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